안녕하세요. 오늘 2월 26일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과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16강 매치업 중에 가장 흥미로운 매치업이었고 사실은 최근 몇 년간 조금은 빨리 성사되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까운 매치업이었는데 일단 매치업이 성사되어서 1차전은 원정팀이었던 시티의 2대1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베르나베우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원정 승리는 굉장히 기록적이고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 끝난 후 인터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역설하고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교적 시간이 여유가 있었고 그 여유 있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경기에서 대응을 했는지 말을 했는데요. 인터뷰를 들어보고 인터뷰와 관련해서 실제로 경기에서 발생한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There is not in the world one striker to make this intensity without the ball like Gabriel. He's a guy who have incredible runs in behind. He's not a special good player when receive the ball, frontal balls, have a little bit problems. But when he starts from the sides to make a diagonal, he's so fast, he's so good. And we decide to play without proper striker for the way they defend. They defend in a special way. They are so aggressive, man to man in the goal kicks, so high. And when that's happened, you have to make the pitch white. If don't, it's so difficult because you provoke frontal balls. And Sergio Ramos, Varane, Casemiro, Modric, and Valverde, they are incredible while winning these frontal balls. We want is to put the ball in diagonals and put the ball to the wingers as much quick as possible. In the first minutes we suffer because we're not able to make a sequence of passes. But after 10-15 minutes we make Gundogan, Rodri, Bernardo, Kevin. With Aime we had more fluidity with that. 일단 인터뷰에서 과르디올라가 언급했던 대로 이번 시즌 들어서 최근 경기들 같은 경우 레알 마드리드는 굉장히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이 만약에 골키퍼에서부터 공이 전개되는 상황, 굳이 골킥이 아니더라도 골키퍼부터 공이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최근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가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공이 경기장 4분의 1 본인들 관점에서는 4분의 3이 되겠고 이 이하 지점에서 공이 전개될 경우에는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1대1의 형태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1대1의 형태로 압박을 시도해서 공이 골키퍼에서부터 봤을 때 골키퍼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이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원카운트 패스죠.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선수들을 모두 앞을 보고 플레이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을 보고 플레이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대 진영에 가둬둘 수가 있고 왜냐면은 뭐 3자 움직임을 가져간다던가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앞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선수는 골키퍼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대가 등지고 플레이하게 함으로써 상대 진영에 가둬놓고 그리고 공을 받아서 만약에 돌아서려고 하거나 여기서 패스를 이어나가려고 할 경우에는 등 뒤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볼을 탈취하거나 혹은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게끔 해서 여기서 공을 탈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태의 압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일단 물리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4분의 1 이하 지점에서는 골키퍼에서 바로 그러니까 압박을 한 팀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본인들의 백라인 뒷공간으로 한 번에 공을 보내는 것이 거의 물리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시티 에데르손 같은 경우는 종종 해내긴 합니다만 4분의 1 이하 지점에서는 이것이 비교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대인방어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공이 4분의 1 지점까지 나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만 되더라도 해당 뒷공간으로 공을 한 번에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뒷공간의 노출이라는 관점에서 4분의 1 이하 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인 방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팀들이 많죠. 그래서 과르디올라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가하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을 프론털 볼 그러니까 앞쪽으로 그냥 중앙 쪽으로 공을 보냈을 경우에는 우리 팀은 뭐 가까운 패스라인도 마찬가지요.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등을 지고 받아야 하지만 상대는 앞을 보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모드리치, 카세미루, 바란, 라모스 후방에 있는 선수나 전방에 있는 선수나 뭐 할 거 없이 그런 식으로 공을 전개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압박에 임해서 공을 뺏어오고 거기서부터 공을 전개하는 것이 굉장히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해당 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뭐 전방 후방으로 보내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보내도 바람 같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을 뺏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대각선으로 사이드로 공을 보내서 여기서 뭐 공을 전개하는 것을 유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에데르손이 주로 공을 보냈던 방향은 대각선 왼쪽 대각선으로 맨디였고 이쪽으로 짧게 나가는 대각선 방향이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에 있는 마레즈 쪽으로 공을 보내는데 마레즈 쪽으로 공을 보낼 때는 워커가
여기서 이제 따라올 수가 없도록 해서 여기서 2대1 상황을 조성을 하고 여기서 공을 보내서 세컨볼 경험에서까지 고려를 해서 2대1 상황에서 공을 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공을 보내서 전개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안쪽 공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영 자체가 안쪽 공간, 즉 센터 채널을 맡고 있는 경우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 공간 안으로 공을 보냈을 경우에는 뭐 안쪽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 진영 스트럭처, 수비 스트럭처, 마드리드의 스트럭처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반면에 이런 식으로 대각선, 이 스트럭처 폭 밖이죠. 스트럭처 폭 밖으로 공을 보냈을 경우에는 이 스트럭처가 일단은 유지될 수가 없고 이에 대해서 본인들의 진영을 좌우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공이 있는 쪽의 반대쪽 절반에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드리드의 전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강한 압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티는 좌우, 대각선, 특히 그리고 윙, 풀백 쪽으로 이제 공을 많이 전개시켰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과르디올라의 인터뷰 내용 중 언급할 만한 부분은 바로 전형적인 9번을 두지 않고 플레이했다는 것과 가브리엘 제수스의 선수로서의 특징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금 있다가도 얘기하겠지만 마드리드는 전반전에서는 4-3-3의 진영을 갖추고 수비를 했고 후반전에는 4-4-2 진영을 갖추고 수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은 전반전 장면이기 때문에 마드리드 선수들의 포지션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4-3-3 혹은 뭐 4-1-4-1, 4-5-1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5명의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최전방에 벤제마가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라인이 넘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백라인, 뭐 지금은 까르발과 라모스밖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이 구성이 되게 되고 지금 사이 공간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 공간에 위치해 있는 것은 베르나르도 실바와 케빈 드브루이네인데 케빈 드브루이네와 베르나르도 실바의 위치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계속 베르나르도 실바와 케빈 드브루이네가 공을 받기 위해 위치해 있었던, 그러니까 즉 경기 상황에서의 그들의 포지션은 항상 해당 쪽 사이드 윙과 인사이드 하프의 사이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로드리브로부터 공을 받고 있고 만약 지금 상황에서 만약 귄도간이 공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윙의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는 모드리치와 이스코 사이에 있는 것이 지금 데브루이네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윙과 인사이드 하프 사이에서 공을 받으려고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게 되고 공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는 공이 뒤에서 오기 때문에 등지고 받는 것이 되게 되지만 수비가 와서 압박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을 받았을 때 앞을 보고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짜 9번의 포지션에서 플레이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공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두 명을 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했던 선수가 베르나르도 실바와 케빈 드브루이네였고요. 네, 이러한 선수의 포지셔닝을 통해서 만약 두 선수 중 하나가 공을 받는 것에 성공했을 경우에 좀 더 효과적으로 마드리드를 공략했던 것은 바로 인터뷰에서 언급이 되었던 가브리엘 제수스와의 이후 공격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마드리드의 라인과 라인 사이에서 데브루이네가 공을 소유하고 있고 앞을 바라보고 공을 가지고 공격을 이제 전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 제수스의 포지션이 중요한데 정확하게 인터뷰에서 과르디올라가 언급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공을 만약에 지금 데브루이네 포지션에서 혹은 조금 더 앞 포지션에서 공이 와서 앞을 보고 상대 수비수를 본인이 직접 공을 가지고 벗겨내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가브리엘 제수스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선수일 수가 있습니다. 뭐 탑 레벨에서는요. 그것도 탑 레벨 얘기지만 반면에 과르디올라가 인터뷰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이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각선 안쪽으로 수비들의 시야를 벗어나서 대각선 안쪽 뒷공간으로 움직이는 것에서는 굉장히 빠른 능력을 보여주고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날 데브루이네와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 물론 뭐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측에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마레즈와 연계되어서 플레이를 했겠지만 좌측에 있는 데브루이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선수가 해당 공간에서 공을 받고 전형적인 9번이 없이 시티가 플레이를 했던 것은 공이 가는 시점에 공을 보내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상대 골대를 타격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가브리엘 제수스가 측면에 위치해 있었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A los contrarios me los miro lo máximo que puedo. Tuvimos 10 días libres en Inglaterra, se paró y en esos 10 días me dieron para ver los máximos partidos posibles del Madrid. Entonces la decisión que tomas en función de lo que ellos hacen. Si hubiera hecho que su comportamiento defensivo es distinto, la situación es distinta. En la segunda parte pasaron de hacer 4-3-3 a un 4-4-2. El espacio era distinto. Por eso al final cambiamos el ataque porque el espacio estaban para atacar. Pero nunca, desde que soy entrenador, nunca he mirado los partidos para no atacar, al contrario, para defender. Igual le he dado demasiada información a los jugadores, igual sí, pero que me lo tengo que mirar al máximo posible porque tengo que conocerles.
Yo no conocía mucho a Valverde hasta que lo he visto estos días. Ahora hace una presión mucho hacia adelante. Yo algunas veces a Bernabéu, en el Madrid nunca me había presado mano a mano desde la salida y ahora lo hace. Lo hicieron en el Camp Nou y pensé, si son capaces de hacerlo en el Camp Nou, lo harán en casa. Entonces nos preparamos porque si eso pasa, ¿qué alternativas podemos tener? Porque si no, roban balones, empiezan a centrar, roban balones, empiezan a llegar. Y si tú en el Bernabéu no tienes secuencia de pases y una cierta continuidad y hacerles un pelín correr, ya lo has visto cuando después de conseguir el gol, que con su gente, es un estadio que impresiona, que llega, pues tienes que protegerte a través de eso, pero siempre. 네, 그래서 지금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인 전반전에는 4-3-3, 후반에는 4-4-2로 수비를 했고 4-4-2로 수비를 하면서는 공간이 생겨서 공격의 방식을 조금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까라발이 보이진 않지만 포백 같은 경우 여기 이쪽에 까라발이 위치해 있겠죠. 포백이 유지되고 있고 왼쪽에서부터 비니시우스, 모드리치, 카세미로, 발베르데, 이스코가 있고 최전방에 벤제마가 위치해서 4-3-3 혹은 4-5-1에 가까운 수비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비를 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1선인 벤제마와 2선 선수들인 모드리치와 그리고 발베르데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혹은 공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세 선수가 삼각형을 형성하기 때문에 해당 공간이 굉장히 좁아진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서 그 공간으로 공을 넣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한 대각선으로 공을 보내서 플레이를 했고, 혹은 만약 공간이 열려 있을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코와 인사이드 하프는 발베르데 두 명 사이에 드브루이네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해당 공간으로 공을 보내서 결국에는 대각선에 있는 윙어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반전에는 공격의 방식을 접근했던 맨시티였습니다. 반면에 후반전에는 조금 달라진 것이 마드리시 4-4-2 형태로 수비를 바꿔주면서 1선과 2선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후방에서 보게 되면은 까르발, 바란, 라모스가 있고, 지금은 이제 아까와는 반대로 맨디가 보이지 않는데 맨디가 위치해 있을 것이고, 이스코, 모드리치, 카세미로, 비니시우스가 2선을 형성하고 있고 1선에는 발베르데와 벤제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선 압박 라인이 관통이 된 상태에서 균도간이 공을 잡고 있고, 이에 대해서 모드리치가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공간을 비워둔 채 앞으로 점프를 해서 해당 공을 가지고 있는 로드리에 대한 수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아까 전반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1선의 선수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되었고, 그 결과 2선에 있는 선수가 5명이 아닌 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선과 2선 사이에 공간이 비교적 크게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지금 균도간처럼 아까는 할 수 없었던 1선을 벗겨낸 상태에서 1선과 2선 사이에서 공을 잡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르디올라가 얘기했던 마드리드의 4-4-2로 수비 형태의 변화에 따른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과 맨체스터 시티 간의 경기에서 벌어졌던 전술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해당 경기를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이 경기를 이제 굉장히 좋은 경기였다, 혹은 수준이 높은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잘 준비가 되었고, 그러니까 충분히 전략적인 관점,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경기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상대가 분석이 되었고,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전략이 잘 수립되어서 이를 가지고 경기에 임했고, 실제적으로 경기에서도 실시간 개념으로 전술적으로도 전략 관점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비교적 잘 이뤄졌고, 이를 통해서 원정에서 시티가 마드리드에게 승리까지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좀 축구를 보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 더 본질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사실 경기가 끝난 이후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가 감독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전술적으로 운동장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은 경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축구라는 것은 11명 대 11명의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나 경기를 공의 흐름이 아니고 11명 대 11명의 상황으로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감안하고 보려고 노력한다면은 본질적으로 조금 더 경기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